오늘은 이제 요즘에 건강 문제만큼 심각한 이 화두가 없죠. 그 세상이 그냥 이 코로나 하나가 전 세계를 이제 싹 바꾸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럴 때 어떤 국가적 어떤 방역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각자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켜야지 되는데 이렇게 각자의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력 키우기고요. 또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좀 서론을 좀 한번 크게 한번 이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놓고 혹자는 앞으로의 시절은 로봇의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견해고요. 실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많이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기계들한테 넘겨주고 우리 인간들이 남아서 정말 인간 중심 사회가 이제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펼쳐져 가려고 하는 우리 인류가 만났던 가장 역사상으로 가장 아주 정말 인간 중심 사회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래 살아면 너무 재밌는 세상이 열릴 건데 여기에 딱 하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좋은 시절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인간 중심 사회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해야 되는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먼저 인식을 하면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아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지식의 홍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전문인들만 알고 있었던 이런 지식들이 이 간단한 핸드폰 하나에서 정말 모든 지식도 다 알아낼 수 있고 이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일도 바로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넘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좋은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식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넘쳐나고 또 조각이 나고 세분화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삶을 위해서 중요한 지식인지 이것을 판단해내는 것은 지혜로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홍수가 나면 식수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사회일수록 우리는 지혜로움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또 다음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정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사회에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지식이 넘치니까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아주 부분 속에 들어가서 조각난 지식 한 개를 이렇게 건져내서 이 세상에서 자기만 그 지식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다가 공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이에 알고 있었던 보편 타당성이 있고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그런 지식들을 어느 날 갑작스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 뒤엎듯이 그냥 뒤엎어버리는 이론을 끄집어내와서 이것이 자기만이 발견한 아주 획기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탄수화물이 나쁘다라고 어느 날 갑작스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설탕, 정말 순수한 탄수화물의 어떤 피해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날 탄수화물은 설탕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을 탄수화물과 동일시 취급하는 바로 그런 이론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나는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렸어 이런 이야기가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고 넘기지 못할 정말 안타까운 건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정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지만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골고루의 모든 영양소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정말 주식의 자리에 가장 멋지게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탄수화물이라는 그 이론 하나에 이 쌀이 그 자리를, 지금 주식의 자리를 뺏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쌀이라고 하는 것들이 품종이 개량이 되고, 그래서 하나에 갖고 있는 단위당 영양 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거리가 다양화되고 풍부해지다 나니까 옛날만큼 적게 먹어도 충분한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쌀 밥 한 그릇을 이만큼 먹어라가 아니라 요만큼씩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쌀은 탄수화물이니까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매우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지혜롭지 않으면 그렇게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을 저는 촉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런 비판 없이 그 말을 옮기고 다니고 있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칭한다면,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넘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촉새와 앵무새가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그 이론에 속아서 결국은 나를 놓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걸 골라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저를 만나러 오세요. 시간만 나면 저를 만나러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쭉 활동을 할 것을 또 약속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 길을 잃기 쉽다. 그렇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부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원사가 매일 앞에 나가서 나무만 자르다 나면 나무가 이렇게 잘라지는지 저렇게 잘라지는지 모르듯이, 그래서 조금 자르다가 다시 뒤로 몇 걸음 물러나서 전체를 쳐다보고 다시 가서 자르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랑 부분도 좀 한번 들어가 봤다가, 또 어떤 때는 전체로 한번 보러 빠져도 나왔다가 우리 저랑 재밌게 한번 음식이 약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 서로 나누고, 이제 좀 더 기회가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질문하는 것까지 전부 받아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식으로 다양하게 앞으로 컨텐츠로 꾸며나가도록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푸드 닥터. 푸드 닥터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 푸드. 그다음에 닥터. 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둘이가 만나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푸드와 닥터 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결합하는 데는 어쩌면은 이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우리 인류가 이 아주 너무 가까운 단어를 붙이는데 애써서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단어의 조합이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그 두 단어를 견우 직녀 만나듯이 둘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 붙였더니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이걸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임상 사례에서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1강입니다. 치료를 넘어서 치유로 가자. 치료와 치유의 개념은 매우 유사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이 두 단어가 갖는 의미는 매우 상반된, 어쩌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단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뭐고 치유는 뭔지 우리 좀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없어지지만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무리 퍼내도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제 질병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질병이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자꾸 그 현재 생겨난 그 질병을 없애는 데만 치중을 하고 그 어떤 증상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왜 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쳐다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 실제 임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우리 임상에서 자주 만나는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매일같이 커피를 이 업무 때문에 하루에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매일 마실 수밖에 없는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영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는 커피 자리마다 마시는 커피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커피를 매일 마셔요. 매일 마셨더니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또 영업 실적도 안 오르니까 또 속이 쓰리고 이래저래 속이 쓰려서 이제 병원에를 갔어요. 갔더니 내시경을 하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위가 뻘겋게 위염이 생겼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위염약을 드릴 테니까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분의 병명을 위염이라고 진단한 이 일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이분은 커피 5잔을 끊어야 되는 병에 걸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커피 5잔으로 인해서 일어난 증상이 위염의 증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당신은 끊으셔야지 이 증상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겨난 이 증상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약으로 도와드리는 동안에 반드시 커피 5잔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에 재발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때 커피 5잔을 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치유의 이야기고요. 현재 나타난 증상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는 일을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의 개념을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치료는 뭐냐면 인체에 생겨난 나쁜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고요. 이것은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름 찬 살에 새 살이 돋을 리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현재 증상을 제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치유의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일은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어떤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정을 없애는 것보다 긍정적 요소를 더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요소를 키우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음식, 마음가짐, 생활 습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중에서 음식의 습관이 우리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 이야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생활 습관이라든가 마음가짐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서 우리 총체적으로 치유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다루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능력이 닿는 한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유익하게 이렇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것을 또 약속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낭떠러지게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냥 놓으면 떨어집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료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수술, 약 이런 걸로 해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뇨약을 10년을 먹던 사람이 이제 10년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치료됐겠지 하고서 낭떠러지게 안 떨어지고 이제는 다 올라왔나 보다 하고 당뇨약 딱 끊으면 톡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전한 지대로 옮겨지지는 못했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붙잡아만 준 거예요. 예, 이것이 치료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를 안전한 지대로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완전하게 안전한 자리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무슨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무슨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의해서 얘는 안전한 자리로 이동해 올 수 있을 거다. 이랬을 때 여기에 갖고 있는 3대 요소 음식, 마음, 생활 습관을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이 손을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서로 가야 될 길이 틀려요. 그리고 이것들이 둘이 잘 만나면 완벽하게 우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장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네.